28기 소방과목 생선발시험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6번입니다. 진동수가 F0인 사이렌 소리를 내는 구급차가요. 정지한 관찰자 A를 향해 속력 10분의 1 V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래요. 자, 도플러 효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자기가 멈춰 있고 차량이 다가오는 경우 혹은 멀어지는 경우 혹은 정지한 음원에 있어서 시청자가 걸어가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즉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공식을 이해하고 계시거나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측정한 사이렌의 진동수는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최종 진동수는 음원의 진동수에 자신이 고정되어 있고 음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진동수가 조금 더 커져야겠죠. 여기서 10분의 1 V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분의 10이겠죠? 9분의 10 F0. 진동수가 F0보다 1.1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속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도플러 효과는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가 나왔네요. 변압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지? 변압기 한번 정리하고 가죠. 변압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에너지의 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P1과 P2의 파워는 똑같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문 숫자, 그리고 그 전압, 그리고 가문 숫자, 그리고 전류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그 파워를 계산하는 I 제곱 R 혹은 VI 사용해서 그 파워 계산하는 문제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1차 코일은 전압이 V1 교류에 연결되어 있고요. 2차 코일은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V2, N1, N2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옳은 것만을 고르라네요. 진입하면 문제입니다. 기억. V2는 V1보다 작다. 이 보면은 조건에서 N1이 N2보다 적다 라고 나와 있죠. 적다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당연히 V1도 N2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전류는 1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오토매틱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V2는 이거 V2는 V1보다 큰 값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진술. 그리고 니은 I2는 I1보다 작다. I2는 I1보다 작다. 예, 맞는 진술이죠. 디귿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개선속은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개선속보다 크다. 아니죠.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그래서 코일 문제 한번 쭉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8번입니다. 축전지 문제가 나왔죠. 우리 앞 시간에서 축전기 문제에서 제가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스포 가면은 축전 용량이라는 건 유전율에다가 간격 그리고 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얘기 한 개 더 드리면요. 병렬 연결하면 뭐가 증가한 꼴이 돼? 병렬 연결하면 면적이 증가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하면은 거리가 늘어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더하거나 역수 더하거나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자, 단면적이 A고 평행판 사이 간격이 D인 축전기를 나타낸 거래요. 나와 가는 평행판 사이 유전상수가 4 그리고 단면적이 2분의 1 두께가 D래요. 자, 전기 용량을 계산하고 나서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C1부터 계산을 해보죠. 유전상수가 4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끼워 넣는 거구나. 이거는 채워지지 않은 공간은 진공이기 때문에 유전상수 1로 그냥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은 D고 면적은 A. C1은 이게 끝이고요. C2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4. 얘는 지금 4짜리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면적이 2분의 1이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된 겁니다. 병렬 연결. 그러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요. 1 곱하기 D분의 2분의 1 A에다가 뭘 더해주면 된다? 4 곱하기 D분의 2분의 1 A를 곱해주면 된다. 해주면은 얘는 2분의 5 D분의 A가 되겠습니다. 물론 옅실론이라고 표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율 보니까 그냥 2분의 5네.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고, 그리고 끼워 넣는 문제는 일반 물리책 보시면 예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가정용 전기 제품이래요. 전자 레인지고 220V, 60Hz, 전력이 1100W. 그럼 파워는 VI니까 전류는 몇이 되지? 5가 되지? 5A 정도면은 굉장히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 있죠? 15W 충전기로 하면 대충 전류가 1.7V, 1.6V 이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전격 전류는 방금 5W로 계산을 했고요. 자, 진입판별 문제네. 옳은 것은 기억, 이 제품은 교류 220V를 사용한다. 문제 나와 있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진술. 니은, 가는 5A이다. 맞는 진술. 디귿, 이 제품을 전격 전압에서 6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는 110W이다. 전기 에너지는 파워에다가 시간. 왜냐면 파워의 정의가 단위 시간당 사용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20 곱하기 해줄 필요 없지. 1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파워는 1100W고 시간은 6분이니까 시간 단위로 고쳐줘야 돼요. 시간 단위로 고쳐주시면 답은 110Wh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9번도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일상생활 적용 문제라 딱히 커멘트를 달아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질량 M인 물체가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다가요. 정지했대요. 자, 정지. 그리고 나는 질량이 E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하다가 반대편으로 튀어나왔대. 자,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지. 그리고 충격력에다가 충격력에다가 접촉 시간을 곱해준 값과 같습니다. 동의 진술입니다.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즉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세요지. 그러면은 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도 되고요. 마이너스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은 0이고 처음 운동량은 mv죠. 그래서 마이너스 mv. 이게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나 계산해보면은 나중 운동량은 2분의 1 v 곱하기 2m 빼기. 방향이 반대니까 뒤집어져야겠죠.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은 2mv. 그래서 3m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충격량의 크기는 3이죠. 크기 B는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님 마이너스는 어디 갔나요? 늘 말씀드리지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 크기는 벡터 물리량의 스칼라 파트만 구하세요. 그러니까 벡터량의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세요 란 말이지.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와서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